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선규라고 하고요. 네. 임상심리학 박사고 자살 사별자 지원단체인 메리골드 대표도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섯밤의 애도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살과 사별이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곁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 직후에 느껴지는 감정,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네.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네. 참 어려운 것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당연히 슬프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조금 이제 일반 사별하고 여기서 이제 일반 사별이라고 하면 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랫동안 좀 병환에 계셨던 이제 그런 분들, 그분들은 물론 준비된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급작스럽게 누군가를 사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된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 이전에 죄책감, 분노, 또 불안감, 공포, 그리움, 다시 만나고 싶은 어떤 강렬한 그런 열망들. 그래서 흔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누군가를 잃으면 슬프겠지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이 정말 뭉쳐서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인 사별이 아닌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재난이라든가 자살사별자분들 같이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용어로는 외상적 사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은 슬픔 이전에 너무 당황스럽고 현실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일어난 일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뭐 웃으면서 한동안 잘 지내기도 하고 막 되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버린 것 같은 배신감도 느껴졌다가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슬픔을 느끼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처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거에 소용돌이 속에서 한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된다. 이거는 누군가를 잃은 그 사건이 주는 너무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감정이 너무 낯설고 생경하다 보니까 빨리 이것들을 잘 이렇게 처리해서 빨리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고 그거에 머무르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애도 이론에서 보면 사별 경험이 주는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대로 겪어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시간들을 온전히 겪으셔야 된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시간을 안 겪으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스킵하고 넘어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아픈 시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답은 그 당연한 감정들이 모두 다 지극히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나한테 의미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아파해야 하는 게 애도예요. 애도의 처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일상생활을 해치지 않게 잘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손잡고 같이 가드리는 것. 그래서 애도 상담에는 컴패니언십 같은 게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 것. 그 고통의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겪어내는 고통의 아픔들에 대한 목격자가 돼주는 것.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슬픔이나 그런 감정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책감이나 자살자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이 들면은 자괴감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감정도 당연한 감정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거가 당연하다는 거죠. 음. 생기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 너무 당연한 감정이고, 이걸 빨리 이렇게 치워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카페트 밑으로 아무리 상자에 넣어서 봉인하려고 해도 그거는 어느 순간 언젠간 다시 다 떠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 자살사별자들이 일반 사별자들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것,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모든 자살사별자들과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다른 핵심 하나를 꼽자면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사실인데, 그 죄책감을 당신 탓 아니에요, 그거는 고인의 선택이니까 당신 탓 아니에요 라고 100번 주변에서 말한다고 한들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뭐뭐 했었어야 됐는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자조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조 모임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죄책감을 얘기하거든요. 잠깐만 자조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뭐 그러는 모임이에요. 여기서의 이점은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관계에서의 애도 경험을 듣고 내 애도 경험의 조망을 넓히기도 하고, 미리 가본 애도 과정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혹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조 모임인데, 그런 곳에서 죄책감에 대한 얘기가 항상 중요한 주제로 떠올라요. 사별자가 그 죄책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 사별자의 애도 과정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하지 마라,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이거는 타당한 생각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신념이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 죄책감 영역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냥 사별자가 단념하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고인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념들이 있어요. 고인 외에 다른 관계들도 있잖아요. 예. 고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 다른 삶의 사건들, 그리고 관계들이 있었음을 내가 인정하는. 왜냐하면 자살사별자의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막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에 대한 좀 현실적인 조망 같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지점이 오는데 예. 정말 힘들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사별하신 분들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다루기는 더 힘들고, 이거는 제가 막 퉁쳐가지고 죄책감이 이렇게 하면 단념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개인마다 너무 고유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리하면 자살사별자에 있어서 죄책감이란 감정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섣불리 접근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섣불리 네 탓이 아니야 라고 해서 될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왜 그런 죄책감을 끊임없이 경험하는지에 대한 아주 오랫동안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이야기의 과정에서 그 사별자가 그냥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연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별자가 나를 연민하고 고인을 연민하게 되는 지점이 와요.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을 연민하고, 이미 큰 상실을 겪은 내 삶을 연민하고, 그럴 때 죄책감이 조금 경감되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사별자를 고통으로 몰게 하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하는 그런 죄책감에서는 조금 견딜 만한 죄책감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땐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프니까.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도는 고인과 나와의 관계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억이 핵심이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기억하는 게 것. 핵심이다. 그 기억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기억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애도 상담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한동안 그 기억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면. 기억을 지우려고 하려는 사별자의 노력도 어떻게 보면 사별한 직후에 한동안은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서 힘이 너무 든다면 네. 그러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한테 오는 내담자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어떤 진단을 붙일 만한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자택에서 목숨을 끊으셨고 그게 너무 참혹한 현장을 직접 수습해야 했던 분들이라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계속 떠올라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일상생활 기능에 너무 지장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상실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적인 기억으로 인해서 그 외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건 또 전문적인 치료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만난 이제 내담자분들 중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준하는 그런 기억은 아니지만 그냥 고인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때 느껴졌던 내 오감의 감각들, 그때 봤던 어떤 이미지들, 후각들, 기타 어떤 소리들, 한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다시 떠올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혹은 예를 들어 우리 오빠가 쓴 안경테를 쓴 어떤 남자를 보면 막 갑자기 확 떠올라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자녀를 잃으신 어머니께서는 젊은이만 보면 다 눈물이 나서 집 밖에 못 나가고. 근데 이것도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고인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단서를 접할 때마다 막 그 기억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춘 어떤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진정한 애도를 하기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애도를 하는 방법, 잘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살사별자 혹은 외상적 사별 이런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사별자들이 겪는 사별의 아픔은 결코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 없이 혼자서 그것들을 겪어내기 어렵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공적인 위로예요. 나도 슬프지만 나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야지 그게 이제 애도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작은 나부터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글쓰기가 좋은 이유는 누군가의 어떤 평가, 비판 이런 것 없이 아까 얘기한 초반에 내가 아닌 것 같은 막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들, 사람들은 어제 이러더니 오늘 이러고 막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급변하는 마음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들, 비밀 블로그나 아니면 일기장이나 그런 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쓴다기보다 토해내는 거죠. 그런 것도 한동안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토해내는 건가요? 그쵸. 감정, 생각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이 들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을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현적인 어떤 활동,
여기서 표현한다는 거는 그 사별이 주는 다양하고 혼란스럽고 낯선 어떤 경험들, 생각들,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는 토해내는 정말. 왜냐하면 토해낸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예.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형언할 수 없는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려하게 쓰라는 건 아니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만 나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진솔하게 하는 그 작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들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 경험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어떤 연결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내 말을 이렇게 공중에 내 말을 발화하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반응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그 상대가 있는 것,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겪은 고통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나 혼자 겪은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이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그것을 들어주는, 그것을 발화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의 중요성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애도의 끝은 결국 그 사별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연결되어 있는 단 한 사람. 그것은 가족일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가족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가까운 사람일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리고 사별 이후에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재편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외상적인 큰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은 삶의 의미, 어떤 가치, 관계, 목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거든요. 다시 다 재편해야 돼요. 의미 없던 것들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의미 있던 것들이 의미가 덜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상실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별자의 삶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거는 제가 목격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서 감정을 같이 공감해줄, 아예 남일지라도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하다. 뭐 사별자가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자조 모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안전한 자조 모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보건센터가 합쳐져서 큰 규모로 자살예방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해보자 이런 목적에서 만든 재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제 맥락에서 지역마다 자살 사별자들, 자살 유가족들 자조 모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만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연락을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언제 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 모임을 한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조 모임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자조 모임이 분명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가셨다가 또 실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막 전문가를 만나서 나의 깊은 어떤 것들, 치유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약간 거기 가서 얘기하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정말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툭 얘기해도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가신다면 아마 너무 이렇게 잘 환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딴 데 가서 못했던 얘기를 편견 없이
평가하지 않고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오늘 고성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마음의 위로와 어떻게 애도를 할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살 사별 경험이라는 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별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고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사별자 분들께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또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